네, 안녕하세요. PR 393번 오늘 발표는 그 Residual Learning for Long-Tailed Recognition이라는 제목의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2022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 논문은 Long-Tailed Distribution, 그러니까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논문인데요. 그 Long-Tailed Distribution이라는 용어가 이 논문에서 많이 쓰이고, 이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실제 디스트리뷰션,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대부분이 이 많은 그러니까 많은 그 이미지가 많은 클래스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이렇게 롱테일한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들이 적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ew head 클래스와 large number of tail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좀 낮아지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퍼포먼스가 일반적인 트레이닝으로서 낮아지는 퍼포먼스를 좀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논문들은 첫 번째 방법으로 리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헤드랑 테일 클래스, 그러니까 각각의 헤드랑 테일 클래스에서 샘플 수가 굉장히 임밸런스가 심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니 배치, 그러니까 학습하는 배치마다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학습해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오버 샘플링, 그러니까 적은 양의 테일 클래스를 더 많이 보도록 오버 샘플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제 이거는 라지 데이터셋에서 유용한 방법이고요. 언더 샘플링 방법, 그러니까 그 클래스당 샘플 수가 낮은 그 수에 맞춰서 그 테일 헤드 클래스의 수를 좀 적게 샘플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테일 클래스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 샘플 그 헤드 클래스의 거의 절반 이상을 못 쓰게 되는, 굉장히 적은 수의 헤드 클래스만 사용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클래스 임밸런스가 큰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웨이팅이라는 방법, 크게 그러니까 리샘플링 그다음에 리웨이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로스 스페이스에서 웨이트를 좀 다르게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로스 텀에서 예를 들어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웨이트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가 PR 203번에서 옛날에 발표했던 논문이 이제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라고 해 가지고 이 샘플의 실제 이펙티브 넘버라는 거를 계산해서 로스 펑션을 새로 디자인하는 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샘플에 이제 각각의 샘플에 모델을 통과시킨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로스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이러한 로스도 있었고, 그리고 포컬 로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방법인데 이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에 따라서 그 프로버빌리티 값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로스 웨이트를 다르게 가져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드 이그젬플을 더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DAM 로스라는 거는 이제 마진, 그러니까 테일 클래스가 더 넓은 마진을 가지게끔 하도록 이 로스를 설계해서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이제 투 스테이지 메소드, 대부분의 이 리샘플링이나 리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딥러닝 모델 자체를 그 롱테일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한 번 학습시키는 방법들인데, 투 스테이지 메소드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 임밸런스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이 디커플링 리프레젠테이션 앤 클래시파이어, 이 논문이 주로 이제 이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이랑 비교가 되는 방법들이 좀 소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두 개의 투 스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CNN을 먼저 학습시키고 그냥 일반적인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클래시파이어는 어 파인 튜닝, 그러니까 밸런스드 샘플링을 해서 그 클래스마다 거의 비슷한 그 샘플 사이즈를 이용해 밸런스드 샘플 그 배치를 만든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만 따로 파인 튜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투 페이지의 학습을 가져가고, 이거는 이제 CRT라고 하는 좀 유명한 방법으로 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이 투 스테이지 메소드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전체를 시키고, 그럼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픽스 시켜서 나중에 뒤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는
밸런스드 샘플링으로 다시 학습시킨다. 이런 방법이 소개됐고, 이게 웬만하면은 그 엔드 투 엔드 방법보다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하기로는 투 스테이지 메소드가 이 롱테일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결하는 데 그냥 원 스테이지 엔드 투 엔드 메소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냥 엔드 투 엔드 메소드만을 가지고 투 스테이지 메소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또 모티베이션은 지금까지의 그 엔드 투 엔드 메소드,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그 리샘플링 방법이랑 리웨이팅 방법이 각각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모티베이션인데요. 리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동일한 수의 샘플들을 갖도록 그 배치를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테일 클래스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피팅 한다는 단점이 갖고 있고, 언더 샘플링 했을 때는 그 헤드 클래스의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버리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웨이팅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스 펑션에다가 이런 그 클래스의 프리퀀시들을 고려를 해서 로스의 웨이트를 이렇게 그에 반비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옵티마이즈가 어렵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방법 모두 이 논문에서는 그 모델 파라미터를 테일 클래스에 맞추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테일 클래스의 수를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헤드 클래스의 수를 적게 학습시키든지 아니면 로스에서 테일 클래스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웨이트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모델 파라미터에서 테일 클래스를 좀 더 잘 적용시키도록 하는 방법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도 좀 더 테일 클래스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논문에서는 이 레지듀얼 퓨전 모듈이라는 것을 갖고 오고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브랜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클래스, 헤드, 그다음에 미디움, 테일 클래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 개의 다른 브랜치를 따고요. 이 첫 번째 브랜치는 헤드와 미디움과 테일 클래스를 모두 갖고 있는 모두 학습하는 브랜치고, 두 번째 브랜치는 미디움과 테일 클래스만 어 이제 튜닝 들어가는 브랜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테일 클래스만 어 반영하는 브랜치, 이렇게 세 개의 브랜치를 딴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이제 어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떤 게 헤드 클래스이고 어떤 게 테일 클래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합쳐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합쳐주는 과정에서 어디티브 숏컷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또 어 제시를 해서 그 새로운 레지듀얼 퓨전 모듈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 완전히 이 컨셉이 어디서 새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논문 내에서 가져온 레퍼런스는 이 BBN이라고 하는 CBAPR 2020년 논문에서 첫 두 개의 브랜치를 따로 따서 첫 번째 브랜치에서는 이렇게 유니폼 샘플링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 브랜치에서 리밸런싱 브랜치라고 해서 완전히 그 테일 클래스가 더 많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두 번째 브랜치를 다시 학습시킨 다음에 걔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치는 이러한 방법을 갖고 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이제 테일 클래스와 헤드 클래스와 테일 클래스를 좀 구분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이기도 하고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레지듀얼 퓨전 모듈이라는 것도 그런 거에 착안해서 가져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듀얼 퓨전 방법을 갖고 오게 된 순서대로 좀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라미터를 세 개로 쪼개고,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쉐어드 파라미터 한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뒷단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네트워크를 붙여주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드 클래스 파라미터나 이제 미드 클래스 파라미터, 테일 클래스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세 개의 브랜치를 따로 구성하게 되는 거고, 이 브랜치 네트워크라는 거는 연산량을 그렇게 많이 추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산이 많이 추가되지 않도록 그냥 원 바이 원
원 바이 원 그룹드 컨볼루션이고 그룹 넘버는 3 개로 구성된 이 그룹드 컨볼루션을 추가해서 최대한 연산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해서 이 각각의 브랜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각각의 파라미터는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학습되는 브랜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는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3 개의 브랜치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한 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퍼런스 타임에서는 이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3 개를 합쳐 주는 브랜치 퓨전 메소드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일단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파라미터를 쪼갰다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쪼개진 파라미터를 퓨전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를 더해 주는 이렇게 한 번 더해 주고 이렇게 한 번 더해 주고 그다음에 테일 클래스를 이렇게 더해 주는 이러한 방법을 레지듀얼 퓨전 모듈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비교로 이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 퓨전 방법을 3 개를 일단 이 3 개를 제안하고 얘네와 비교를 하는 실험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베이스라인 3 개는 간단하게 각각의 3 개의 아웃풋에 대해서 그냥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맥스 값을 argmax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단순하게 이 각각의 아웃풋을 어 벡터를 그냥 더해 버려 가지고 더해 버린 다음에 argmax를 취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다 각각 통과시킨 다음에 걔들을 더해서 다시 argmax를 취하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방법을 비교한 게 이 테이블 1이 되겠는데요. 그 베이스라인 C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통짜 모델을 그대로 학습시킨 다음에 성능을 본 게 되겠고 베이스라인 1, 2, 3는 그 3 개의 브랜치를 쪼갠 다음에 그걸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적용한 것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브랜치를 쪼개더라도 퓨전하는 방법이 너무 나이브하면은 성능이 그냥 통짜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 res-LT 방법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퓨샷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되게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CIPA10의 롱테일 버전인데 이거는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따르도록 CIPA10을 샘플링을 한 거고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이 임밸런스 팩터를 따르게 됩니다. 임밸런스 팩터 베타는 맥스 클래스의 수와 가장 적은 민 클래스의 수의 비율이 0.02인 굉장히 극심한 임밸런스를 갖고 있는 팩터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니샷이랑 미디움샷이랑 퓨샷을 3대 3대 4 그러니까 매니샷 클래스 3개, 미디움샷 클래스 3개, 퓨샷 클래스 4개 이렇게 순서대로 클래스 안에 있는 샘플들의 수는 낮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한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성능이 더 잘 나온다. 1차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로스 펑션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2 가지 로스 펑션을 설계를 하고 그 2 가지 로스 펑션을 최종적으로 합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퓨전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더해진 하나의 아웃풋을 학습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 수식에 보면은 이쪽 레이어에서 들어온 거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온 거 이쪽에서 들어온 거를 다 더한 다음에 레이블 Y와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그런 간단한 로스 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각 부분에서 여기까지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한 이것까지의 각각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서 그걸 서메이션을 한 게 브랜치 로스 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브랜치에 대해서 각각 적용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S라는 거는 이제 샘플링 했다는 의미인데 유니폼하게 서브셋을 만들어서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하는 데이터셋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체에 대한 클래스, 그다음에 미디움이랑 테일, 그리고 테일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이
서브셋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로스를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 게 브랜치 로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더하면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 트레이닝 스킴 이 네트워크 구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로스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전 스킴들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전 스킴들에서 중요하게 좀 볼 만한 것들은 그 투 스테이지 방법들이랑 비교한다는 게 좀 많은데요. 그리고 이 CRT라는 건 앞서 설명한 투 스테이지 방법인데 유니폼 샘플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학습하고 나중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픽스하고 밸런스드 샘플링한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파이어만 파인 튜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WS라고 하는 리너블 웨이트 쉐어링 같은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은 그 밸런스드 샘플링을 해서 그 첫 번째도 유니폼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은 똑같은데 두 번째 트레이닝 할 때 밸런스드 샘플링으로 그 클래시파이어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만 리스케일링하는 투 스텝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T 노멀라이즈드 클래시파이어는 이거는 원 스테이지의 메소드인데 이거는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 없이 그냥 클래시파이어 웨이트 놈만 재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데이터셋은 이제 이미지넷 롱테일에 서 실험한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극심한 클래스 임밸런스를 모델링한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그 클래스 임밸런스를 모델링한 데이터셋인데 그 레즈 LT 방법이 그 네트워크 백본이 점점 커져도 계속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퓨샷에서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매니샷에 대해서는 조금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근데 퓨샷이랑 미디움샷에서 이 방법이 성능을 되게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레즈 LT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방법이 왜 잘 되는지 조금 분석한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두 가지 키 컴포넌트는 그 파라미터의 그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는 메커니즘, 이 세 개의 브랜치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잘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파라미터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 버전과 아예 그냥 통짜로 쉐어드 파라미터를 하고 이거를 어쨌든 세 개로 나눈 다음에 뒤에 애디티브 숏컷을 하는 거는 그대로 둔 그런 방법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시파 10 LT에서 이 파라미터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부분이 성능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그 파라미터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확인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파 100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성능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는 여기서 전체 200의 폭인데 그 160부터 180의 폭에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적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왠지 딱 이 폭이 딱 요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한 메소드를 읽어보니까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키 컴포넌트는 이제 레지듀얼 러닝 메커니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레즈 LT는 이런 식으로 헤드, 미디움, 테일, 그다음에 미디움 테일, 그리고 테일에 대한 세 개의 브랜치를 순차적으로 더해서 테일에 대한 학습이 더 강하게 들어가도록 의도했다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헤드, 미디엄, 테일, 미디움, 테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과 A, 그다음에 아예 똑같이 세 개의 브랜치가 그냥 차이가 없는 것 B, 그리고 헤드, 미디움, 테일을 각각 한 다음에 더하는 것 C, 그다음에 어디티브 숏컷이 없고 그냥 이것만 활용하는 이렇게 D가 되겠는데 이걸 각각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 봤을 때 레즈 LT랑 A가 좀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물론 레즈 LT가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레즈 LT랑 A가 여기서 그 애디티브한 그런 숏컷을 레지듀얼한 브랜치를 만들고 그걸 더하는 이 부분이 성능을 좋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 네트워크가
헤드와 미디움과 테일, 그러니까 점점 순서대로 더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합치는 부분과 이 구조가 둘 다 중요한 그 롱테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게 그냥 더하는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특히 이 C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헤드, 미디엄, 테일 클래스를 따로 구성해서 더하는 것까지,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것도 충분히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C에 대한 성능은 뭐 거의 제일 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테일의 클래스를 더 많이 보게 하는, 이렇게 테일 클래스가 3개 다 들어가는 이 방법이 어 더 의미 있는 성능 향상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파 10이랑 시파 100 그 롱테일 버전에서도 모두 이 레즈 LT가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이 레지듀얼 러닝 메커니즘이라는 게 또 중요한 팩터다라는 걸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치에 대한 그 지금 퍼포먼스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3 개의 브랜치는 그 각각의 인디비주얼 캐패시티를 보는 그런 브랜치가 되겠는데, 그 각각의 브랜치가 그러면 정말로 우리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의도한 대로 각각의 그 클래스에 대한 성능 향상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브랜치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3 개의 클래스를 모두 모두 보는 브랜치고, 레지듀얼 브랜치 1은 이렇게 미디움이랑 테일만 보는 브랜치고, 레지듀얼 브랜치 2는 이렇게 테일 클래스만 보는 브랜치가 되겠는데, 미디움 레지듀얼 브랜치 2는 테일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확실하게 그 전체를 본 거보다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레지듀얼 브랜치 1에서는 이제 미디움 클래스가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메인 브랜치에서는 당연히 이제 헤드 클래스가 더 많이 그 성능이 제일 좋게 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 각각의 브랜치에 따라서 특화적으로 그 클래스를 더 많이 잘 보는 파라미터가 그 각각의 브랜치가 미디움이나 테일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 것에 대해서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논문에서 어 제시한 방법에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스 펑션에서 그 퓨전 로스랑 브랜치 로스를 더해 주는 이 알파에 대한 튜닝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 알파가 이제 1일 때는 퓨전 로스는 안 쓰고 브랜치 로스만 사용한 거고, 점점 낮아질수록 퓨전 브랜치만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알파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시파10이나 시파100에 대해서는 0.99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오타인 것 같은데요. 이거 0.9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알파가 0.9일 때, 이게 스케일이 달라 가지고 0.9일 때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점은 1인 퓨전 로스를 하나도 안 쓴 경우에 대해서는, 퓨전 로스를 하나도 안 썼지만 여기에 있는 베이스라인 성능보다는 더 좋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로스 텀에서는 이 브랜치 로스 부분이 좀 중요한 파라미터로서 성능 향상 효과를 이끄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3 개의 브랜치를 땄는데, 뭐 혹시 브랜치를 더 많이 늘린다거나, 그러니까 그룹을 3개 말고 더 많이 쪼개서 실험을 하면은 어떤가에 대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 2 개, 3 개, 4 개, 5 개로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건데, 그랬을 때 이 논문에서 그냥 언급한 대로는 이거 3 개보다 크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냥 일단 3 개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쉐어드 파라미터 다음에 브랜치를 나누기 위해서 이 각각의 그 one by one grouped convolution with group number 3, 이게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은 파라미터가 생겨서 모델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냐는 확인을 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 실험으로써 앞단에 그냥 이걸 안 쓰고 이 앞단에만 거의 비슷하게 파라미터 수를 맞춰 주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한 다음에 실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파라미터를 그냥 앞단에 추가를 하더라도
이 레즈 LTE 방법보다는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거는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즈 LTE의 하이 퍼포먼스인 원인이 그냥 파라미터를 더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 뒷단에서 이렇게 브랜치를 쪼개 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넘어가는 실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어 어떤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그 레즈넷 32의 1x 그다음에 2x, 3x인데 여기서 말하는 1x, 2x, 3x는 그 채널 각각의 레이어의 채널 수를 1 배, 2 배, 3 배를 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늘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이미지넷 LT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레즈넷 10 그다음에 레즈넥스트 50, 레즈넥스트 101을 써 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셋이랑 이 레즈넷이랑은 좀 파라미터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은 다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모델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면은 계속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계속 성능이 향상되고 그 비교 방법인 이제 BBN이나 LWS 다른 이전에 어 LWS는 앞서 말씀드린 투 스텝으로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클래시파이어의 놈을 노멀라이제이션 해 주는 방법이 되겠고 BBN은 두 개의 브랜치를 따로 일반 디스트리뷰션이랑 테일이 더 많은 디스트리뷰션으로 각각 나눈 다음에 뒤에 더해 주는 이 방법이 앞서 설명드린 그 방법인데 이 두 개의 방법을 다 능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볼 수 있는 점은 그냥 모델 사이즈를 늘리면 더 좋은 성능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 모델 사이즈가 커져도 다른 방법들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쪼개서 그거를 이제 헤드랑 테일 클래스에 대해서 다시 밸런싱을 해서 각각의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켜 가지고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잘 밸런싱을 해서 롱 테일 세팅에 대해서 잘 그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구성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피저블하게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방법은 원 스테이지 메소드인데 이게 원래는 지금까지는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 스테이지 메소드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더 제일 잘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최초의 원 스테이지 메소드라는 게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이제 이게 왜 더 잘 되는지 좀 theoretical하게 분석하는 게 좀 더 퓨처 워크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새 이 롱테일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최근에 나온 이 논문을 발견하게 됐고 좀 적용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